함께 즐기면 어떤 지루함도 스파이크. 함께 있으면 어떤 실수도 리스. 함께 웃으면 어떤 어려움도 블로킹. 최강의 팀워크를 보여줄게. 현대건설 배구단 팀 언더아머가 되다. 함께일 때 우린 가장 강하니까. 리시브 잘 됐고요. 밀어넣기. 블로킹 바운드. 이곳 물러나면서 왼쪽으로. 네. 다간소의 득점. 크롬비의 2단 연결. 승점. 네. 아웃입니다. 반격할 기회를 가져가야지 점수가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강한 서브까지 통합니다. 반대 현상입니다. 스태퍼저축은행이 1세트의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맞이합니다. 다금소의 서브가 이어집니다. 안쪽에 들어왔어요. 떨어집니다. 연속 득점. 힘든 코스로 들어갔습니다. 6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정아 받고 이건 살려놓고 깎아 때렸습니다. 일어나서 수비에서 플레이를 만들 것인지. 20대 16 간격은 넉 점 차로 좁혀집니다. 다시 한번 자스민 밀어넣기. 정중앙으로 밀었습니다. 22대 16입니다. 본터 시즌 토스 급하게 밀었어요. 때려야 돼요. 때려야 됩니다. 서막힙니다. 괜찮아요. 네. 김현정 두 개째. 김현정. 넘어지면서 리시브. 자스민 어허. 네. 넘어갑니다. 오지영 달려나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자스민 커버가 됐어요. 그러나 기회는 IBK. 신현경 자리를 잡습니다. 펌프는 어디로? 아비콤비 내리 찍습니다. 자, 일단 분위기 가져오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네. 테이퍼전투은행의 1세트 세트 포인트. 페인트. 아웃입니다. 최선아 받고 이곳 백커스로 야스민에게 폰푼이 살렸습니다. 아베크롬비 승점 가로막힙니다. 브로킹 거 놓치지 않습니다. 차이 나지 않았어요. 민경 네. 잡았다 빼주면서 표승주 백터스 마이크 블로킹 득점. 점차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리시브 짧아요. 언더터스 막힙니다. 야스민의 블로킹 3개째. 현수 선수 앞으로 이마기야 아베크롬비 다시. 표승주 받고 다시 표승주 스파이크 네. 터치아웃 득점. 어렵게 퍼올립니다. 표승주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뭐 본인이 서브 리시브가 흔들리긴 했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표승주 수비됐고요. 야스민의 2단 연결 푸시 커버됐어요. 그러나 넘어갑니다. 찬스볼 이마기야 현정민. 가운데 최정민 건져 올리는 최선아 등에 콜사인 달려드는 야스민의 백어택 치어내랍니다. 야스민 선수잖아요. 이렇게 좀 급격히 뭐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강한 서브 찬스를 만듭니다. 이곳 박정아 네. 아웃이 선언됩니다. 오지영이 받고 내려와서 올립니다. 박정아 네. 블로킹 득점. 짧은 서브 하혜진 받고 호위에서 야스민 네. 블록아웃 득점. 지금은 정상적인 세팅이죠. 받고 올라갑니다. 연차 들어 올렸습니다. 다시 가요. 길게 밀었습니다. 성공입니다. 25대 20 12대 11 이제는 앞서가는 IBK 기업은행. 일단 받아주고 야스민 선수를 믿어야 됩니다. 어렵게 넘어가요. 다이렉트 킥. 네트를 타고 박은서 수비됐어요. 아베크롬비가 때립니다. 때립니다. 안쪽에 떨어집니다. 네.
리시브 짧았습니다. 이한비 언트 커버 됐고요. 어허. 또 겹쳐요. 언더로 가운데 최정민 그렇죠, 성공입니다. 그렇죠. 네. 자, 지금 동선에 또 한 번 엉켰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페퍼 선수들의 그 동선이 꼬인다는 거는 IBK 블루 이한비 스파이크 아웃입니다. 18개입니다. 박사랑 오른쪽 스파이크 최승주 받습니다. 올라갑니다. 박민경 살렸고요. 오지영의 2단 연결 반대편의 박정아에게 살렸어요. 그리고 밀어넣기 건져 올렸고 점터 박정아 자 신현경에 붙여줍니다. 스파이크 그대로 넘어가요. 박민경의 밀어넣기 넘어지면서 박정아 디그 너무 몰려있는데요. 최승주 받고 스파이크 박민경의 통산 3000번째 득점이 나옵니다. 역대 14호 볼이 와줘야지 힘이 실려지는데 리시브 짧아요. 스파이크 어택커와 신현경 강타 이렇게 어떻게 하버가 중요해요. 최정민 선수 알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길어요. 다이렉트 킥 김지원 받고 스파이크 아베크로스의 득점으로 3세트가 끝납니다. 일단 수비가 되는 쪽에서 끝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터너볼 스파이크 다이렉트 킥 건져 올리는 박정아 오지영 보냈고 야스민 다시 한번 하이볼 안쪽에 떨어집니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네, 측면에서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비 실패로 확인되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닥과 같이 맞았다는 생각이고요. That's a really bad call. That's really bad. 김학영 백토스 백어택 넘어갑니다. 신현경이 밀어넣고 가운데 최정민 푸시 야스민 받고 박은서 아웃입니다. 이한비 오지영 넘어가요. 범실이 나옵니다. 23대 23 2란 연길의 범실로 결국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한비 잘 받고 필립스 어허. 가로막혔고 다시 한번 필립스 막힙니다. 역전 블로킹 자 리시브 짧았어요. 이한비 쪽으로 갑니다. 아이볼 스파이크 네. 듀스로 갑니다. 선수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박정환 선수, 이고은 선수가 있는데 자, 어떤 선수를 선택을 할까요? 박민경 선택 자 수비됐고 박정아 강타 살렸어요. 그러나 떨어지면서 다시 경기의 흐름은 AR 페퍼스 페퍼저축은행의 세트포인트 반스볼이 왔고요. 백어택 성공입니다. 다시 한번 뉴스 리시브 길었고 넘기지 못합니다. 최정민이 4세트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해야 됩니다. IBK 기업은행의 매치 포인트 야스민의 백어택 블로킹 세트 스코어 3대1 IBK 기업은행이 홈에서 연승에 성공합니다. 오늘 경기 마친 소감부터 좀 들려주시죠. ก็รู้สึกดีใจที่ได้รับชัยชนะแมตช์ที่ 2 นะคะ แล้วก็ขอบคุณสตาฟเพื่อนๆด้วยค่ะที่เล่นกันเต็มที่ 2연승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한국하고 태국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ก็มี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กันค่อนข้างมากทีเดียว เพราะว่าใน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จัดการแข่งขัน แล้วก็ใน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แข่งขัน ซึ่งเป็นอะไรที่เซอร์ไพรส์มากๆ แล้วก็รู้สึกว่าประทับใจแล้วก็ชอบค่ะ 네, 이제 많이 다르긴 합니다. 태국이랑 한국 그 경기 시합장이나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요. 너무 달라서 약간 새롭고 너무 기쁘다고 합니다. 앵그리 호철을 겪어보니 어떻습니까? ก็ต้องเป็นธรรมดาของโค้ชเพราะเขาเป็นโค้ชตัวเซตก็ต้องขอบคุณเขาด้วยบางทีเขาดุก็เป็นการเตือนสติซึ่งเขาก็ค่อนข้างดีค่ะไม่ได้คิดอะไร 이제 감독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팀들이
정신 차리고 경기를 잘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태국 팬들에게도 또 한마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ค่ะก็อยากขอบคุณแฟนคลับทุกๆคนเลยนะคะ ทั้งที่ไทยแล้วก็ที่เกาหลีแล้วก็ที่มาเชียร์ที่สนามนะคะ อยากขอบคุณมากๆเลยค่ะที่เชียร์ทีม IBK ของเรานะคะแล้วเราก็จะสู้เต็มที่ต่อไปในแมตช์ข้างหน้าค่ะ 네, 이제 한국 팬분들이랑 태국 분들이랑 여기 관객들한테 모두 고맙다고 전달하고 싶고요. 이제 더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ขอบคุณค่ะคำซามิดา 폰폰 수수나. 시즌 첫 연승과 함께 시즌 첫 승점, 석점 챙기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3대1 승리를 거뒀죠. 아베크롬비 선수가 31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요. 10득점의 황민경 선수는 개인 통산 3,000득점을 완성하며 승리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야스민 선수의 본전에도 중요한 순간 범실로 무너지며 연패가 더 길어졌습니다. 대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주입니다. 오늘 함께할 스페셜 V 패밀리 스팸을 소개하겠습니다. KBS 박주미 기자, 김유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페셜 V가 이 새 시즌을 맞아서 새 단장을 했잖아요. 신입 해설위원도 영입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회식 도장 깨기를 하면서 김유리 해설위원과도 저희가 회식을 했거든요. 조금 편해지셨는지 좀, 먼저 네, 나쁘지 궁금해집니다.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조금 다른 마음이 좀 생기시는지. 그냥 조금 더 친해져야겠다는 생각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너무 낯을 가려가지고. 조금씩 깨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참석은 못했는데요. 새벽 3시까지 열심히 달렸다고. 누가 네. 그렇게 달리신 겁니까? 오늘 방송에 나가도 되나요? 그럼요. 저희 돈독한 문화니까. 네. 제가 금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깨질 줄 몰랐습니다. 아, 근데 코트에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역시 그러니까요. 회식도 열심히 하네요. 회식도 열심히 하고 오늘도 준비도 열심히 하는 거 옆에서 직접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열심히 막 필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또 날카로운 분석, 또 멋진 분석도 기대하면서 저희가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연패를 끄는 뒤에 연승을 만들 수 있었죠. 사실 국내 선수들이 좀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아쉬움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이 삼각편대가 고르게 활약을 하면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세트가 시작하면서 삼각편대가 좀 살아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공격력도 조금 올라가고 또 올 시즌 IBK는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오늘 황민경 선수가 컨디션이 좀 직전 경기들보다 좀 좋아 보였고 또 오늘 3,000득점을 기록을 하고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10득점을 했고요. 1세트 삼각편대가 총 7득점을 하고 근데 2세트에는 합쳐가지고 16득점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또 김현정 선수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득점이 필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브로킹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주기도 했고 오늘 승리 발판을 만든 1등 공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1세트는 좀 밀리면서 출발을 했음에도 이 김현정 선수의 활약은 충분히 대단했고요. 여기에 또 황민경 선수도 기존 기록상 또 수상을 또 하면서 오늘 승리의 기쁨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페퍼저축은행은 정말 몇 세트 팽팽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1세트도 가져갔는데요. 결국에는 이 승리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이 중요한 순간 고비를 넘지 못했던 이유 아무래도 국내 선수들이 조금 더 해줘야겠죠. 네, 기업은행이 그 국내 선수가 잘했다고 하면은 네. 오늘 페퍼도축에는 국내 선수의 활약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1세트의 출발이 좀 좋았는데 2세트부터는 부진한 모습이 좀 나왔고 박정아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17%, 박은서 선수는 11%로 좀 팽팽한 상황에서 조금 분위기를 팀으로 끌어오는 한 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게 오늘의 패인이 아닐까 싶고 또 박은서 선수랑 박정아 선수가 좀 해결사 역할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서브 미스도 좀 많이 나오고 또 중요한 상황에 범실이 또 많이 나오면서 맥이 끊기는 모습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오늘 좀 아쉬운 모습이 많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페퍼저축은행이 좀 팀 범실을 전체적으로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야스민이라는 이 공격력이 입증된 외국인 선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인데요. 또 국내 선수들이 살아난다면 또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고른 활약을 펼친 IBK 기업은행이 승리를 거뒀고요. 이어서 여자부 현재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연승과 함께 승점 석점 올렸죠. 승점 5점으로 5위로 올라섰고요. 3연패의 페퍼저축은행은 6위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다음은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가 극과 극의 분위기에서 만났습니다. 삼성화재가 4연승을 달렸을지 아니면 KB손해보험이 3연패를 끊어냈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어택 라인 근처로 오른쪽 백어택 잡았어요. 두 선수 살짝 충돌했습니다. 오픈 연타로 해결합니다. 비에나. 역시 테크니션이에요. 네. 지금 두 선수가 겹치면서도 공 잘 올라왔고요. 수비에서 또 적극적인 동작을 보여줬고 짧은 서브 오른쪽 백어택 덮어씌웁니다. 요스바리 역전 성공 삼성화재. 주포 외국인 선수 간의 맞대결이라 네. 한 점의 의미가 더 크겠습니다. 짧았습니다. 왼쪽 공격 백악선 득점. 이건 못 잡겠네요. 황승민의 세팅 낮고 빠르게 터치업. 사실 이 두 선수가 우리까지 시절에 같이 선생활을 했는데 어딘가 가슴인가요? 어깨 쪽인 것 같은데 네. 얼굴 가까운 쪽이라 중앙 쪽. 골처리 좋았어요. 이 각도만 만들어서 때렸습니다. 압박감이 느껴질 수도 있었던 그렇죠. 상황인데 지금 안전하게 사실 볼이 뒤로 빠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득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유스바니?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런거리 레프트 공격 직선 백악선 백으로 돌아서 들어갑니다. 1세트 종료. 오늘 개인 3득점 자기 진영 띄우고 왼쪽에서 때립니다. 자, 올라왔어요. 어려워요. 야,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득점의 여부보다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착지할 때 부상을 많이 당하는데요. 그렇죠. 아우. 지금 황금현 선수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순식간에 2단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왼쪽에 오스바니 빗맞는 소리. 하이볼 다운됐죠. 오른쪽 후위로 터치아웃. 박성진 들어가네요. 노재욱 우회전 서브 오른쪽 단독 거리밖에 득점. 그 좋은 테크니션 비에나 선수가 잡힙니다. 갓땡그래서 지금 2번 잡혔습니다. 다시 갑니다. 백어택. 자, 돌려 때려봤는데요. 네.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확신해서를 판정하네요. 넘어지면서 리시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때리나요? 오른쪽 빠져나와서 때립니다. 어택 커버. 왼쪽 못 맞고 주저앉습니다. 블로킹 인정. 무려 5명이 한 줄에 있습니다. 요스바니 다이렉트 득점. 24대21 삼성화재의 포인트. 흔들렸어요. 리시브 김종호예요. 다가가면서 때립니다. 대각선 점수를 뽑아내면서 2세트까지 삼성화재가 가져갑니다. 짧은 리시브 머리 위로 연타 처리. 3단 이번엔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너죠 뿌려줍니다. 오른쪽 백어택. 수비 좋았어요. 황수빈 붙어요. 비에나 쪽 코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직선 길게 써고 넘어가요. 다이렉트. 이번에도 득점. 한국민. 비에나 좋아요. 넘어가요. 속여놓고 푸시로 살리질 못합니다. KB손해보험 이 기회를 놓칩니다.
낮게 오른쪽 백업택 단독 걸어맞기 독점 포인트. 요스바니 절묘한 타이밍에 비에나를 저지합니다. 한번 더 믿어줄까요, 김세타? 이번엔 어디로? 선택의 시간 흔들리고 있어요. 숙제에 가겠죠? 요스바니 공격 전환. 삼성화재 몰아치는 거 무섭습니다. 연속 4득점의 삼성화재. 그 중심에 요스바니가 있습니다. 왼쪽. 그렇죠. 오늘 KB손해보험의 국내 공격수들 컨디션이 나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강한 서브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코너로 요스바니 3명의 블로커를 뚫어냅니다. 매치 포인트 삼성화재. 서브 잘 서브 잘 들어갔고요. 들어갔어요. 띄우고 오른쪽 때립니다. 경기 종료. 요스바니의 원맨쇼가 펼쳐진 오늘 삼성화재에게 4연승을 선물합니다. 야, 요스바니 선수가 3세트. 3경기 연속 셧아웃 승리로 4연승을 달리는 삼성화재입니다. 팀 공격 성공률 61%를 자랑했는데요. 그 중심에 빛났던 쌍포, 요스바니 선수 32득점에 64%의 성공률, 박성진 선수는 12득점에 성공률 71%로 활약했습니다. 반면 KB손해보험은 황경민 선수와 홍상혁 선수의 분전에도 연패를 끊지 못했네요. 삼성화재가 3경기 연속 셧아웃 승리를 거두면서 이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살짝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향기는 짙어요. 짙게 납니다, 아주. 바로 배구 명가의 향기. 나죠? 나네요. 진짜 나네요. 김유리 위원님 나죠? 네. 네, 지금 나고 있습니다. 배구 명가의 향기가 계속해서 진짜 나고 나네요. 있어요. 네. 네. 삼성화재가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스바니 선수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삼성화재가 명가의 모습 어디 갔냐고 이렇게 네. 호평을 받았었는데 최근 2017-18 시즌 이후에 6시즌 만에 1라운드에서 4승을 거두는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기록을 쓴 주인공 요스바니인데요. 요스바니 선수의 명장면 꼽자고 하면 정말 차고 넘치는데 1세트 중반에 이 디그를 하고 공격까지 해내는 장면도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이제 디그하고 나서 공격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디그를 한 다음에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서 공격을 해내고요. 또 2세트에는 또 연타로 득점을 성공해내기도 했었고요. 또 3세트가 결정적이었는데 3세트가 사실 쉽지 않았던 것이 이 KB손해보험이 추격을 해오면서 승부가 좀 뒤집힐 뻔한 위기였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3세트 막판에 이제 블로킹으로 흐름을 가져오고 또 마무리, 백어택, 후위 공격으로 득점을 책임졌고 이 장면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네. 본인의 공격이 이제 상대가 딕에서 넘어오고 그런데 제자리에서 점프해서 다시 공격으로 득점을 성공해냈거든요. 네. 이 선수의 점프력, 공격력을 엿볼 수가 있었고 기록을 살펴보니까요. 올 시즌 최다 득점 32득점 그리고 블로킹을 4개 했는데 개인 최다 타이 기록이고요. 공격 성공률이 64%입니다. 그러니까 요스바니 선수가 이렇게 마음 놓고 때릴 수 있었던 데는 올 시즌 삼성화재의 달라진 모습, 수비가 탄탄했기 때문인데 올 시즌 이제 새로운 승리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삼성화재 탄탄한 수비에 요스바니가 마무리한다. 이 승리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단 걱정되는 게 요스바니 선수가 공격 점유율이 좀 높아요. 네네. 기록적으로 보니까 요스바니 선수가 55%거든요. 박성진 선수가 21%, 김종호 선수가 14%인데 우리가 공격 삼각편대라고 하잖아요. 아까 이제 김유리 위원도 여자부에서도 공격 삼각편대, 외국인 선수가 좀 잘하면 한국인 선수가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렇죠. 한국인 네. 선수들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풀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좀 피로가 누적됐을 때는 또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또 국내 선수들의 조금 더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스바니 선수 잘하고 있죠. 1라운드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삼성화재입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 순위 확인합니다. 4연승의 삼성화재가 오늘로 승점, 석점 올리며 승점 11점 2위를 지켜갑니다. 반면 4연패의 KB손해보험은 승점 획득에도 실패했죠. 승점 4점에 머무르며 5위입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예측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 스팸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 3연승에 도전하는 정관장과 다시 한번 시즌 첫 승을 노리는 한국도로공사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경기 스팸들의 예상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팸의 예상은 만장일치였네요. 100대 0으로
정관장의 압도적인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분위기 면에서 이 한국도로공사보다는 정관장이 더 좋은 게 사실인데요. 그 중에서도 또 정관장이 또 어떤 모습 덕분에 이렇게 만장일치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 경기를 좀 보시면 지아 선수랑 메가 선수의 활약이 대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관장의 우세를 조금 예측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아가 조금 주춤하면 메가 선수가 활약을 해주고 또 메가가 주춤하면은 지아 선수가 해결을 해주면서 두 선수가 팀 득점에 큰 기여를 하는 중이고요. 네. 또 그리고 직전 경기에 양효진 선수를 좀 완전히 봉쇄한 정호영 선수가 이번에도 중앙에서 좀 잘 버텨준다면 한국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경기를 좀 쉽게 풀어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다만 좀 한 가지 걱정인 게 있다면 리시브 효율인데요. 또 정관장이 리시브를 좀 얼마나 버티냐에 따라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고 또 양 팀 모두 범실 관리를 조금 안 하면 경기를 좀 어렵게 풀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 괜찮지만 이 숙제도 분명합니다. 이 부분 또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주목해서 이 경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자부 경기 전망해 볼까요? 이번 시즌 풀세트 경기를 많이 치르고 있는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이 격돌하게 되는데요. 이 경기 스팸들의 예측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자부 역시 한쪽으로 기울었네요. 한국전력은 20%, 대한항공은 80%로 대한항공의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최근 5경기 승패 예측 확률이 80%로 박주미 기자가 정말 높다고요. 그런 가운데 또 대한항공의 우세 예측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 이 선수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한데요. 세 번째 시즌 맞는 젊은 공격수 정환영 선수인데 맞습니다. 이 선수의 힘이 있어서 대한항공의 승리를 좀 예측하는 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환영 선수가 직전 경기 기록을 보니까 9득점 했고요. 공격 성공률이 65%. 올 시즌 평균 공격 성공률이 60%를 넘어요. 그리고 팀 내 공헌도를 보니까 공격, 디그, 수비에서 다 1위거든요. 네. 그만큼 정한용이 있어서 대한항공이 좀 더 승리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현재까지 남자부 득점 순위 1위부터 7위까지가 모두 외국인 선수인데 그리고 8위에 한국 선수가 나오거든요. 그 선수가 바로 정한용 선수입니다. 그만큼 이제 공격에서 기세가 높다, 이게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공격 종합에서는 이 선수가 1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득점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에 대한항공의 두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네. 링컨 선수와 정한용 선수거든요. 반면 한국전력은 타이스 선수가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에서 우세할 수밖에 없고 또 리시브 부문에서 보니까 3위에 류에이 선수가 있는데 1위가 대한항공의 오은열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공수에서 한국전력보다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좀 범실이 대한항공 팀이 좀 패할 때 범실이 확 나오거든요. 네네. 지난 삼성화재전에서 패할 때 범실이 40개 나왔어요. 범실 관리 계속 이제 김일 위원도 네네. 얘기하는데 범실 관리 잘해야 됩니다. 대한항공 역시도 숙제를 안고 치르는 이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한국전력이 또 어떻게 반격을 준비하고 나왔을지 이 경기 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매주 수요일에 만날 수 있는 코너입니다. 하나의 이슈를 한 발 더 들어가서 깊게 들여다보는 박주미 기자의 줌인 시간인데요. 지난주 오기노 감독에 대한 이야기로 이 분당 시청률 급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너튜브에서 소위 말해 임급동이라고 하는데 이 분당 시청률 급상승 코너, 분급호. 갑자기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요. 네. 오늘 이제 그러니까 오늘 합의를 봤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녀부 14개 팀의 감독들이 이중 동작 서브를 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중 동작 서브에 대해서 한 발 더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현대배구에서는 서브가 원포인트 서브라고 할 정도로 서브만 담당하는 선수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공격 자원 중 맞아요.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브가 지난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언더핸드 서브였다가 그 이후에 스카이 서브, 스파이크 서브, 그리고 무회전 서브, 플로터 서브 이렇게 다양한 기술 변화를 이루어오면서 이제 뭐 정말 하나의 작전으로 자리매김했죠. 그런데 지난달 26일에 나온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과의 경기에 나온 이 서브는 좀 놀라웠습니다. 네네. 시작은 하승우 세터의 서브에서 시작됐죠. 서브하기 전에 멈칫하면서 서브를 넣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네. 이 상대 반칙을 유도했지요.
아흐메드가 포지션 폴트에 걸렸고 그리고 3세트 현대캐피탈에 반격했습니다. 이 목적은 이제 공격수의 움직임, 포지션 폴트를 유도하는 건데 이 3세트 현대캐피탈의 김선호가 변칙 서브하면서 네. 한국전력도 포지션 폴트에 걸린 겁니다. 근데 규정상으로는 이게 어긋난 게 아니고 맞아요. 네. 규정상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이 손에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브 토스하기 전의 동작이기 때문에 규정상의 문제는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좀 됐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로서는 조금 낯선 장면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게 다시 시간을 돌이켜 가보니 코브컵 때 일본 파나소닉 팀에서도 먼저 한 걸로 많이들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 26일 경기에서 이제 처음 봤다, 이제 논란이 좀 짚혀진 경기였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는데 더 들여다보면 그 전에도 있었다고요. 네. 올 시즌에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처음 나온 건 줄 알았는데 네. 뒤져봤더니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 사실 올 시즌 V리그 개막전 때도 나왔습니다. 네. 이 영상 좀 볼까요? 대한항공 이수왕 선수가 서브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멈칫하다가 현대캐피탈 아흐메드 선수가 발을 떼면서 앞으로 가다가 뒤로 제자리를 네. 붙게 하면서 포지션 폴트에 걸린 겁니다. 근데 이때는 주심이 공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미 감독이 좀 약간 살짝 화가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이 경기에서도 나왔어요. KB 손해보험과 OK 금융그룹의 5세트 경기에서 나왔었어요. 이 다시 한번 좀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네. KB 손해보험과 OK 금융그룹의 경기 좀 보실까요? 영상이 이제 나올 텐데요. 이 경기에서는 비엔나 선수가 속지 않았습니다. 아. 네. OK 금융그룹 송희채 선수 서브 넣을 때 KB 손해보험의 비에나 선수를 교란시키려고 했지만 네. 속지 않죠. 노련했습니다. 비에나 선수가 발을 때려다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변칙 서브의 목적이 사실 포지션 폴트를 유발하려는 네네.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속지 않았어요. 아, 네. 그래서 다행히 이 순간에는 그저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좀 인지하기에는 어려웠죠.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사실 이 최근에 이 논란이 나름 핫했습니다. 남자부 경기에서 있었는데 김유리 해설위원은 선수 시절에 이런 경험이 없죠? 뭐 이렇게 안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네네네. 또 이렇게 쓰지도 않고 그럼 저는 이게 모든 선수가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한 건지 저는 한 명만 봤거든요. 아, 네네. 그 모든 선수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서브라는 게 모든 선수가 하진 않습니다. 이 네. 서브의 목적이 보통은 원래 기본 원칙을 리시브가 불안한 선수에게 리시브를 흔들기 위해서 넣습니다.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그렇죠. 네네. 그렇지만 리시브가 불안한 선수를 향한 게 이 서브의 목적이기 원칙이지만 두 번째는 세터가 1번 자리에 있을 때 주로 넣습니다. 아.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세터가 1번 자리에 있으면 상대가 토스하기 전에 타이밍을 멈칫하면 네. 보시죠. 멈칫하면 상대가 세터도 토스를 올리기 위해서 자리를 움직여야 되고 뭐 이 순간에는 아흐메드 선수가 먼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김명관 선수도 토스를 네. 올리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 아흐메드 선수도 자리를 아포지시니까 네. 토스를 받기 위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요. 동작들이 지금 분주하게 이루어집니다. 아. 그러면 지금 서버가 토스를 하려는 움직임을 잘 봐야 되죠. 네. 그러면 교란 당할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포지션 폴트가 유발이 되는 겁니다. 네. 왜냐면 이 서브를 받는 순간부터 이제 받기 전부터죠, 사실. 세터는 토스를 준비를 하러 그 그렇죠. 자리에 가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포지션 폴트가 유발이 되는 건데 네네. 이 서브가 과연 규정에 어긋나진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네. 많은 배구인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좀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일본 배구에서 한다고 해서 물론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 배구가 선진국이긴 하지만 일본 배구가 했다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요. 지난달 26일 이 경기에서 이 서브가 나왔을 때 사실 한국 배구 연맹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그리고 나서 남자부 감독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서브를 과연 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인 감독들이 다 우리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거는 배구의 질적 수준을 좀 낮출 수 있는 문제고 네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구가 배구답지 못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배구가 굳이 이 서브를 넣지 않고도 많은 다른 것들로도
다른 화려한 기술로도 득점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서브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네네.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감독들이 합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마침내 다른 외국인 감독들도 하지 맙시다라고 합의에 이른 거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일단 규정에는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수준, 질적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V리그 감독들이 다시 논의를 거쳤고 결과적으로 하지 않기로 좀 약속을 한 건데요. 저도 이날 경기를 뭐 다 같이 봤습니다만 또 김유리 해설위원에게 또 궁금한 게 배구는 신사의 스포츠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속고속여서 하는 게 배구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이게 정말 실수하다가 발이 꼬이거나 스텝이 꼬이고 또 순간 그 까먹는 선수가 있거든요. 아, 서브 넣을 때. 네네. 그래서 미스해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때는 웃었잖아요. 좀 진짜, 고의적인. 네, 그런 건 너무 매너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매너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런 전략은 조금 더 지양하는 게 좋겠다는 어쩌면 되게 확고한 소신이시네요. 그러니까 안 웃었으면은 괜찮아요. 저는 웃는 거에 되게 네네. 좀 실망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 서브라는 것이 하나의 작전이면 분명하지만 월드리그나 VNL 그리고 올림픽이나 같은 수준 높은 국제대회에서 이런 게 이 서브는 나오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속된 말로 치사한 거거든요. 득점도 중요하고 승리도 중요하고 그러나 승패를 넘어서 스포츠에는 그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잖아요. 네네. 배구 팬들을 즐겁게 유인하고 배구장으로 오게 하는 거는 더 높은 기술로 더 화끈한 재미있는 경기력으로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굳이 이 서브를 넣지 않고도. 네, 14개 팀 감독들이 또 다 같이 동의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V리그에서는 이 상황은 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박주미 기자가 제대로 줌인한 서브 이중 동작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이 시간 역시 분당 시청률 급상승 코너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박주미 기자의 줌인 코너까지 함께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저희 중계 예고해드릴게요.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내일 저녁에 열리죠. 남자부 경기 생중계해드립니다.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이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수원에서 신승총 캐스터와 이세호 해설위원이 출격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배구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돌아올게요.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